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중년과 고령자들이 이 차가운 계절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김영우 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서둘러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박사님, 겨울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뼈까지 시린 것처럼 아픕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몸에 문제가 많고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졌고 눈도 자꾸 밝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박민석 박사는 살짝 안경을 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김영우 씨를 바라보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겨울은 우리 노인들에게 확실히 힘든 시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못 유지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박민석 박사는 잠시 멈추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영우 씨,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신경 써야 해요. 김영우 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신경 써야 하나요?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라도 사야 하나요? 아니면 매일 생강차를 마셔야 하나요? 박민석 박사는 손을 흔들며 점점 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강차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서는 특히 김영우 씨 같은 나이대에는 4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씻지 않기, 두 번째는 과로하지 않기, 세 번째는 늦게 자지 않기, 네 번째는 먹지 않기입니다. 박민석 박사는 펜을 놓고 신중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씻지 않기란 겨울철에 목욕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령자는 목욕의 시원함에 취해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서 오래 있으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날씨에서는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혈관 수축을 자극하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우 씨는 의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간 걱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겨울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박민석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젊을 때 운동을 좋아했던 김영우 씨에게는 그런 방식이 몸에 좋았을지 모르지만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심장병 발병 확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김영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목욕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위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민석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은 1015분을 넘기지 말고 물 온도는 40도 이상 넘지 않게 37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겨울에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마세요. 김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목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석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합니다. 김영우 씨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미지근한 물로 닦는 것도 좋습니다. 김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하지 않기란 무슨 뜻인가요? 박민석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하지 않기는 겨울철, 특히 고령자분들이 과도하게 운동을 하지 말고 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겨울은 기온이 낮고 공기가 건조하여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운동은 햇볕이 충분한 시간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강도, 리듬이 완만한 운동, 예를 들어 산책, 태극권, 기권 같은 운동은 안전하고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절대로 아침 일찍 나가서 눈을 치우지 마세요. 겨울철 차가운 환경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혈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 심장과 뇌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은 더 차분하게 있어야겠군요. 박민석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더 차분히 지내야 해요. 고령자들은 뼈와 관절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아서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에 걸리기 쉬워요. 김영호 씨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자지 말기에는 무엇인가요? 박민석 박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자지 말기의 첫 번째는 밤늦게 자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은 몸이 회복되는 계절이라 밤이 일찍 오고 기온이 낮으면 사람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만약 밤에 제 시간에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기침 같은 작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김영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몇 시에 자는 게 적당할까요? 박민석 박사는 조언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매일 78시간의 고품질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낮잠은 자도 되지만 20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자면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박민석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전기요는 침대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체내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탈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재 위험도 존재해요. 김영호 씨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기요를 안 쓰면 추울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석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요로 이불을 데울 수 있지만 침대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원을 끄세요. 사실 뜨거운 물주머니나 따뜻한 패드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김영호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박민석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침대는 편안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퇴화하면서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척추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자면 허리가 아프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김영호 씨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침대를 사용해야 하나요? 박민석 박사는 침대 선택을 추천하며 말했습니다. 인도식 시계 모양의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척추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면의 편안함을 보장해요.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아야 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 조언을 잘 기억하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좋은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야겠어요. 박민석 박사는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영호 씨, 잘 자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겨울철에 이런 세부 사항을 신경 쓰면 내년 봄에는 정말 기운이 넘칠 거예요. 김영호 씨는 박민석 박사를 바라보며 다시 묻습니다.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민석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겨울철 노인이 힘들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올해 겨울은 날씨가 조금 변덕스러워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겨울은 몇 겹 더 옷을 입는 정도의 일이지만 노인들에게는 겨울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더 위험하죠. 박민석 박사는 잠시 멈추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사망률은 계절에 따라 뚜렷한 패턴을 보입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의 사망률이 약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도 겨울철 사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물론 보온은 중요하지만 보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몇 가지 큰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은 실제로 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어르신이 추위를 느끼는 건 너도 추워하라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운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온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너 춥지?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나도 조금 추워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율이 매년 감소합니다.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열을 생산하는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기초 대사율이 젊었을 때보다 약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방에 있어도 어르신은 춥다고 느끼고 중년은 딱 적당하다 느끼며 어린이는 더운 이유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혈관이 수축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르신들이 열을 잘 생성하지 못하게 하여 점점 더 추위를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지방 조직에서 IOC, 이 세포를 손상시켜 차가운 환경에서 체온을 회복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일부 질병이나 약물도 어르신들의 추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환자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추위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추위를 느낄 때 그 부위가 아프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더욱 추위를 싫어합니다. 노인냉증은 단순히 차가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추위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부작용도 사지에 차가운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추위를 느끼는 것은 심리적 원인이나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추위를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도 차이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한 후 차가운 거실로 나가는 것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르신에게는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물론 북쪽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지만 실내에서는 난방이 되어 있어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지내는 북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남쪽 지역의 어르신들보다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생명 위협이 되는 것은 온도 차의 급격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려면 외출하기 전에 미리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챙기고 몸을 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난방을 잘 켜고 의복을 바꿀 때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넘어지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원래도 넘어지기 쉬운데 겨울철에는 넘어질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몸을 꽁꽁 싸매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두꺼운 신발이나 양말은 발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길이 울퉁불퉁하고 귀를 덮는 모자는 청각을 방해해 경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눈과 얼음이 녹은 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 되며 이는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넘어져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영양 섭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들의 심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려면 보온 성능이 좋은 가벼운 패딩을 선택하고 옷을 여러 겹 입어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거나 신발 밑창에 신발끈을 묶어 마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또한 얼음이 깨진 눈길을 피하도록 하세요. 어르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단백질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고 적당한 운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근육의 빠른 소모를 피하도록 하고 장시간 앉아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화로 앞에서 오래 있거나 카드놀이 등으로 장시간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서두르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호흡기 감염은 노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추운 날 사람들의 밀집, 실내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등으로 호흡기 전염병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비록 자가 면역 질환이지만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에서 세균성 폐렴 발생 비율은 약 0.5%이지만 고령자나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서는 최소 25% 이상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감염은 심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근경색, 심근염, 심낭염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관상동맥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독감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주의사항. 첫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손을 자주 씻으며 비누와 흐르는 물을 사용하세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손끝과 손바닥을 꼼꼼하게 씻고 특히 공공물건을 만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팔꿈치로 입과 코를 가리고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 공기 환기를 강화하세요.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 최소 30분씩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를 통해 실내의 병원균 농도를 낮추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이 번식할 기회를 줄여주세요. 셋째,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어르신들이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이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체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단,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사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달걀, 생선 등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